여러분은 재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은 혼란과 두려움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특히나 재난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면 더욱이 그러하겠죠. 같은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개인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고 따라오는 반응과 행동들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재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재난임을 인지하는 시기 역시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렇듯 재난은 다양한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난을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선문대학교는 건축가로서 이러한 재난의 속성에 대해 고민하며 재난을 마주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파빌리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이란 무엇일까요? 재난은 개인의 위치와 이해관계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에겐 재난인 상황이 다른 이에게는 행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관심밖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기 다른 일상 속에서 각자의 재난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개개인의 수많은 재난 중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의식하지 못한 재난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시작부터 함께하여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일상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재난, 호우입니다. 실제로 1년 중 100일 이상이 비가 내리는 날이며 이 중 20일이 호우 재난으로 우리의 일상과 인접한 재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재난을 표현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하였고 비를 파빌리온의 요소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비와 오랜 시간 함께했기에 다양한 행위가 존재합니다. 또한 비는 우리의 시각, 촉각, 청각, 후각의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재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의 다양한 행위들과 감각을 통해 재난의 모습과 일상의 관계를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재난 전의 경우는 각자의 자유로운 동선과 소통이 이루어졌으나 재난 상황에는 관계가 단절되고 동선도 제약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선의 변화를 비의 요소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재난 상황에서의 각기 다른 개인들의 생각과 행동의 모습을 다양한 공간들이 얽힌 일상의 모습으로 파빌리온 디자인을 완성시켰습니다. 각 공간은 재난 상황의 비의 특징인 시각과 청각, 동선 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빗물을 통해 시야를 가려 판단력이 흐려지는 재난의 제약된 모습과 파빌리온 속에서 비가 떨어지는 각 영역의 소리를 통해 재난 상황의 혼란의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지붕의 흐름을 타고 떨어진 비들은 모여 물길을 따라 연결되어 흐르게 되고 이는 각기 다른 개인들이 모여 재난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파빌리온의 동선은 일상과 재난의 두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일상은 장애 요소 없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결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비라는 요소를 통해 공간이 제약되어 자신의 영역에 갇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구성된 공간은 개인들의 일상과 재난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저희가 구상한 파빌리온의 공간 구성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도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파빌리온의 재료는 한정된 예산과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된 구조의 파빌리온을 시공할 수 있도록 OBS 합판과 외장 스프레이, 파이프 개비온 아크릴 팔레트로 선정하였습니다. 결합 방식은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를 기역자 꺽쇠를 이용하여 인접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희 선문대학교는 실제 시공에 앞서 울천시 파빌리온의 실제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 스터디 모형을 제작하였고 지붕과 물길의 흐름 적절성, 물줄기의 형태 등을 스터디하였습니다. 스터디를 거쳐 완성한 파빌리온의 모습입니다. 평소 비가 내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이들은 준비해 놓은 우산을 쓰기도, 잠시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거나 그저 맞으면서 꿋꿋이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은 재난을 맞이했더라도 각자의 대응 방식은 확연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사람마다 다른 재난의 대응 방식이 각기 다른 색의 물감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파빌리온이라는 도화지에서 다른 색의 물감들이 모여 재난을 바라보며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파빌리온은 비오는 날의 수채화로 완성됩니다. 네, 선문대학교 발표 영상 잘 봤습니다. 대표님은 크리틱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비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의 감성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비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저도 그 재난의 요소를 비를 재난의 요소로 이렇게 선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비를 가지고 파빌리온하고 매치를 시킬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굉장히 그 완성도 있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그 보고 자료, 그러니까 우리 호우를 재난의 한 카테고리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비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서로 스터디할 때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처음에 비를 재난의 요소로 가져가게 된 배경으로는 비라는 거는 이제 다양한 시각과 촉각, 청각의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재난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난이 우리 일상에 다가올 때 우리의 동선이 제약을 받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도 여러 혼란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속성이 재난의 속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우리가 비가 올 때 우리는 동선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만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산을 쓰고 직접 비라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비가 오는 곳으로 우산을 들고 재난에 갇힌 사람을 도와주러 오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행위들이 우리가 재난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로 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파빌리온을 전시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재난 요소를 일상과 대비되게 다양한 일수로 표현할 수 있게 또 강수일이 우리가 1년 중 3일 중에 하루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전시하기도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비를 하는 요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파빌리온의 어떤 그 완성도, 표현의 완성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참 저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제 전시 기간에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 놓을 건가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자연스럽게 천장 지붕을 따라서 비가 모여서 흘러가게끔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가 안 오는 날은요?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일상의 경험을 재난의 중에는 비라는 요소로 재난의 요소를 표현하고 일상에는 빛이라는 요소를 일상의 따뜻함과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들을 자유로운 동선들을 일상의 공간과 재난의 공간을 구분을 하여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무 주제가 모호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비가 오는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가 많이 올 수 있고 적게 올 수 있고 또 순간 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공간에 대한 첫 번째 주제가 호우, 비로 인한 그 이제 파빌리온으로 연결되는데 그거를 과연 누가 얼만큼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그 호우에서 비로 그 비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인 건데 그러면 그거죠. 호우 이제 비가 두 가지 이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서운 비와 아름다운 비 두 개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마지막에 그 비 오는 날의 수채화는 굉장히 아름다운 비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가 가지고 있는 시각, 촉각, 청각적인 요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재난에 대한 상황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의 아름다움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재난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조금 모호해 보이네요. 우리가 비가 가지고 있는 비에서의 느끼는 어떤 좋은 감정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그 호우로 극적인 거를 이 파빌리온에 담아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재난에 대한 시각을 생각을 하였을 때 재난도 어떤 재난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재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재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난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을 하지만 재난 밖에 있거나 혹은 재난과의 연계가 적은 사람들은 그 재난을 느끼는 시각이 비가 내릴 때 누구는 비가 좋다, 혹은 빗소리가 좋다, 누군가는 비 오는 게 너무 싫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시각차가 있듯이 재난도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재난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재난으로서 인생에 정말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위치와 관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재난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비가 내리는 공간과 일상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의 공간에서 우리가 주제의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좀 더 디벨롭을 하고 스터디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전시 기간이 언제죠?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서울 건축 문화재로 선정돼서 전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9월 초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초중순이면 우리 그 여름에 아무튼 지금이면 참 좋겠어. 전시 기간이. 그죠? 네. 저희가 교내 전시 기간의 경우에는 호우 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표현하기에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내에서는요. 네. 전시 기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전시 기간은 8월 8일까지 시공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가 우하우스에서 이제 권고하는 시공과 전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8월 8일부터 28일까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2차 시공은 9월 8일부터 9월 8일에 전시 시작해서 9월 20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프로세스하고 완성도는 참 좋은데 이게 처음 그 비라는 주제에서 이게 그 재난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게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단순히 비를 맞는 차원은 재난이라 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만약에 이제 집중호우잖아요. 집중호우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만들어지는 재난인 건데 이 우리가 비를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재난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희가 재난을 비란 요소로 사용하게 된 내용을 파빌리온에서 풀어간 과정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앞쪽을 보시게 되면 비라는 요소로 기존에 비가 내리지 않은 일상의 공간에서는 파빌리온의 출입구가 사방향으로 모두 뚫려 있고 이제 시야각적으로 가려지는 요소도 적어서 이제 일상의 우리가 인간들의 관계와 동선이 자유로운 공간을 표현하고 이제 비가 내렸을 공간에는 저희가 비의 배수 처리를 파빌리온의 요소로 생각을 해서 특정 부분으로만 배소를
어떤 부분은 비가 수직으로 내려서 철창으로 가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는 비의 공간이 있고, 한쪽은 폭포처럼 한쪽으로 모아서 공간하는 식으로 이제 천장에서 빗물을 두 갈래로 나눠서 배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꼭 호우가 내리지 않더라도 비가 내리기만 하더라도 이제 빗물들을 모아서 배수를 하기 때문에 연출하는 입장에서 이제 비가 우리의 파빌리온 내에서의 공간을 제약시키는 모습이 재난이 우리 일상에 다가왔을 때 우리의 동선이 제약되고 가치는 시각적으로 우리의 시각을 가려서 판단력을 흐리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자 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배수 공간에 까는 재료를 이제 좀 더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좀 더 혼란을 주기 위해서 빗소리를 낼 수 있는 거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혼란들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의 요소도 이제 일상의 공간으로 루버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이제 재난으로 바뀌었을 때 그 요소들은 빛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가려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고, 이런 공간의 안에 사람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서 재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는, 꼭 재난이 아니더라도 파빌리온 내에서 사람들이 사용자의 경험은 건축에서 답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거를 저희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마다 재난에 대해 받아들이는 방식들이 다르듯이 그래서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자라는 것이 저희의 메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은 참 좋은데 아, 참 혹시 그 비로 인한 재난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경험인지 한번 나눠줄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저희 학교 근처에 역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역이 완전히 침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비를 요소로 가져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지진이나 다른 태풍이나 그런 재난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주 다가오는 재난이다 보니까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사망자 수나 피해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진이나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면도 있어서 그만큼 사망자 수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침수나 호우나 침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덜 대응을 하는 요소들도 있어서 가정 요소도 있긴 합니다. 네. 참 어려운 주제인데, 그렇다면 그 비라는 주제를 꼭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제 생각에는 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약이 많이 따를 것 같고, 실제 그 비를 오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 구조물에서 비를 담는 거를 기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9월 초에는 건기의 시작이에요. 태풍이 다 끝나고, 장마와 태풍이 끝나고 9월 초는 뭐 이제 가끔 태풍이 올 수도 있겠지만 건기가 시작이 되는 그 날씨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실현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그 경험해 본 호우의 무서움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제가 이제 석관동에 잠깐 살았었는데요. 그때 그 호우가 왔는데 물이 펌핑이 안 돼서 물이 찬 적이 있어요. 그 마을 골목길하고 그리고 주택에 물이 찬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두렵더라고요. 내가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바다가 아니고 일상적인 그 공간이 물로 딱 바뀌니까 무릎 정도만 물이 내려와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평소에 쉽게 드나들었던 내 방이 어느새 물로 꽉 차 있어. 그거 자체가 나는 두렵더라 이거죠. 비가 막 위에서 쏟아지고 그런 거보다는 내 일상적인 그 내 공간이 비로 인해서 바뀌는 뭐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저는 두려웠기 때문에 딱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스토리들을 보면 막 너무 나는 아름다운 거야. 비를 맞는 게. 재난에 대한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물론 이제 그 비를 가지고 재난의 요소를 삼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좋고 실질적으로 많이 그 호우, 물 그런 부분들이 재난의 요소로 많이 활용이 되긴 하거든요. 일례로 옛날에 그 미래 도시에 대한 그 뉴욕 맨하탄을 주제로 한 그 미래 도시 그 공모가 있었었어요. 뭐 제가 참여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그 듣고 경험했던 사례인데, 그때 당선작이 1등작이 미래 맨하탄은 물에 잠긴다 라는 가정을 하고 그 도시계획을 그 물 수면 위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그 지면을 새로 설정한 어떤 작품이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물을 재난의 요소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우리가 도시라든가 건축에 접목한 사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표현하는 요소를 좀 조금 더 다른 요소로 좀 그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재난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스터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죠? 전시할 때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식기기획단 단장 김하늘입니다. 저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순문대학교 너무 준비를 되게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저 보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조금 뭔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말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은 그 지진의 재난도 이제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진은 그게 작게 와도 지진이라는 재난이 되지만 비 같은 경우에는 적게 오면 그냥 비이고 어느 정도를 넘어야지 재난이 될 수 있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는 비를 재난으로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물을 이용해서 파빌리온을 하는 것도 완성되면 굉장히 멋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과정에 있어서 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오면 그냥 비가 되는 거고 많이 와야지 재난이 되는 이런 정도의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재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한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재난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상황만 남고 원래 본질적인 재난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호우라는 재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그래서 시간당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혹은 12시간 이상이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내릴 때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재난을 어느 정도 많이 오면 호우다, 비가 적게 오면 그냥 비가 내린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란 요소를 파빌리온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면적 시간당 내리는 강수량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빗물을 최대한 모아서 부분만 우리가 공간을 불 주분 부분만 이제 호우란 재난적인 요소로 느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배수를 빗물 천장면에 최대한 모아서 어느 부분만 내리고 어느 부분만 이제 철창처럼 가져도 어느 부분만 폭포처럼 내리고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보고자 하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구상하는 방법처럼 재난적으로 느껴질지는 저희가 평균 강수량을 계산을 한다거나 혹은 정말 목업을 해서 스터디를 해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튜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재난으로 구상을 하고 기획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재난의 상황처럼 느껴질지 혹은 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광경처럼 느껴질지도 저희도 연출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뭔가 이게 그냥 비가 아니라 정도 이상의 호우다, 재난이다라는 내용이 조금 더 설명이 된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